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비밀 지도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아무나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밥 먹어라, 일찍 자라, 착하게 살아라. 그때 우리는 생각했죠. 또 잔소리 시작이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하지만 시간이 흘러 40이 되고 50이 된 지금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그때 그 말씀이 다 맞았구나.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오늘 한국개선협회에서는 전 세계 성공학 대가들이 수천만 원을 받고 가르치는 성공의 법칙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 부모님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음을 증명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잔소리를 성공의 공식으로 치환하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이 15가지 중 단 하나만 바꿔도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핵심 트리거를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첫 번째,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라는 부모님의 걱정 이상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공복 상태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지만 지속될 경우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심지어는 장기적인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상황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배고픔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밥을 챙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생존 에너지와 함께 명확한 사고력을 지켜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배고픈 호랑이는 사냥에 성공할지 몰라도 배고픈 인간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뇌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인지 능력 유지의 핵심 조건이 됩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식사를 거르기 쉽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생활 습관의 초석을 다지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잠이 보약이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는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성공한 CEO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숙면의 중요성은 바로 이 뇌의 회복 능력과 직결됩니다. 수면 중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을 청소하고 정보를 정리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등 활발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REM 수면과 BREM 수면의 적절한 주기는 기억력 강화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것은 마치 내일의 에너지를 고리로 빌려 쓰는 인생 사채와 같습니다. 당장은 성과를 내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이러한 뇌 회복의 원리와 건강의 중요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잘 사귀어라.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성인 발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은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치와 같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우리의 재정 상태, 건강 습관, 심지어는 감정 상태까지도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전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 목표, 그리고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친구를 가려 사귀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통제나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친구들은 당신을 끌어올리지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친구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망이 곧 당신의 미래이며 당신의 인정 네트워크는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어려움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현명한 관계 선택은 곧 현명한 삶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함부로 믿지 마라.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명한 조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기 사건과 불행한 관계의 시작은 대부분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의도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되 그가 가진 정보나 상황은 반드시 검증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십, 투자 결정 등 모든 중요한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신뢰는 중요하지만 분별력 없는 신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알려준 관계의 안전장치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원칙입니다. 현명한 의심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돈은 있을 때 모아라.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많이 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득이 정점에 달했을 때가 곧 하락의 시작임을 경고하신 부모님의 말씀은 현대 재테크의 핵심 개념인 캐시 플로우 관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돈이 잘 벌릴 때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일 때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은 나중에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기반이 됩니다. 이는 복리의 원칙과도 연결되어 일찍 저축을 시작할수록 자산 증식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워런 버핏과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모으는 것은 미래의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현명한 저축 습관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독립을 이루십시오. 여섯 번째, 건강은 미리 챙겨라.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지만 건강은 일상을 지키는 힘이자 모든 활동의 기반입니다. 흔히 듣는 말처럼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이 진부한 말은 훗날 당신의 통장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소득은 끊기고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은 건강이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시며 지금 당장 젊고 건강할 때 미래를 위한 투자로 건강을 관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는 결코 손실이 없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은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지출을 줄여줄 것입니다. 미리 챙기는 건강은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오만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유연함을 얻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꺾이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은 이러한 겸손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은 계획의 연속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의 연속입니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는 대신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현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예의는 기본이다. 사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예의 있는 실력자는 드뭅니다. 예의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호감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 툴입니다. 정중한 태도, 따뜻한 인사, 배려심 있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인사성 하나가 훗날 당신의 앞길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예의는 당신의 사회적 자본을 쌓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당신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인간관계는 예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작은 예의가 큰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는 당신의 평판과 기회를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의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9번째, 남의 눈치 보지 마라. 부모님은 때로 남들에게 욕먹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내 인생 살아라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깊이 있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당신만의 길을 개척하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히는 순간 당신의 재능은 죽습니다. 당신 인생의 감독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사회의 기대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목표를 외면한다면 결국 후회와 불만족만 남게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갇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아 주권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과의 정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10번째, 힘들다고 피하지 마라. 근육은 파열되고 회복될 때 더 커집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면 다음 곡에서 더 큰 괴물로 변해 나타납니다. 부모님의 정면 돌파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임계점을 넘어서라는 위대한 응원입니다. 어려움을 회피하는 습관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결국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반면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내심을 기르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인생의 난관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성장통임을 기억하십시오. 도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미루는 습관 버려라. 내일의 나에게 짐을 떠넘기지 마세요. 미루기는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습관이 당신을 상위 1%로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미루는 습관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결국 낮은 성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즉시 시작하고 완료하는 습관은 당신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은 시간 관리의 기본이자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실행력의 법칙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12번째, 버릇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사소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그 작은 버릇 하나가 하루의 승리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는 미국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븐이 졸업 축사에서 강조한 메이크 요 배드 연설로도 유명합니다. 작은 성공은 또 다른 작은 성공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모여 결국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습관은 의식적인 노력을 넘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자리 잡아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실패의 길로 인도합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습관의 복리 효과를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당신의 운명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13번째, 가족한테 잘해라. 세상이 나를 등질 때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결국 가족입니다. 밖에서 웃고 안에서 화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투자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수익률은 무한대입니다. 가족은 정서적인 지지선이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지만 가족의 중요성은 변함없이 강조됩니다.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며 부모님께는 삶의 마지막까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이기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배려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는 그 어떤 자산보다도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가족에게 잘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14번째, 후회할 짓 하지 마라. 후회는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편지입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 평생의 명예를 걸지 마십시오.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아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장기적인 성공과 행복을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당신의 명예와 양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5번째, 착하게 살아라. 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라는 신용을 쌓는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결국 나를 돕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에게 친절하다는 것을 넘어 정직하고 성실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당신의 평판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기회와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스쿨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단기적인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이자 카르마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15가지 목록을 쭉 훑어보니 어떠신가요? 사실 이 중 하나하나가 수조원 가치의 자기계발서 제목들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부모님은 학문적인 용어를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리스크 관리, 환경 설정, 복리의 마법, 회복 탄력성이라는 인생의 본질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 속에는 삶의 지혜와 경험이 응축되어 있었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네라고 넘기느냐 아니면 이 중 단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해 보느냐, 그 차이가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조언들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뿌리내려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닌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부모님의 지혜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15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혹은 부모님 말씀대로 해서 정말 덕을 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15가지 원칙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한국개선협회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